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냉장고 앞에 섰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방금 만난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가물가물하고. 아, 나이 들어서 그래. 건망증이 생기나 봐. 이렇게 가볍게 넘기시나요?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정확히 88만 7천 명이 현재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136만 명, 2050년에는 무려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친구 10명 중 1명은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연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영국 란셋 의학저널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 위험 요인의 40%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4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뇌 건강 습관은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병원, 서울대병원 등 세계 최고 의료기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하고 임상 실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한 방법들입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뇌를 지키고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7가지 습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펜과 종이를 준비하셨나요? 메모하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첫 번째 습관, 매일 30분 이상 걷기. 또 걷기 운동 이야기예요? 그건 너무 흔한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흔한 이야기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가장 흔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걷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지 과학적 근거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커크 에릭슨 교수팀의 획기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4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간단한 스트레칭만 하게 했습니다. 1년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뇌 해마 크기가 평균 2% 증가했습니다. 반면 스트레칭만 한 그룹은 해마가 1.4% 감소했습니다. 해마.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하세요. 해마는 우리 뇌에서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은 이 해마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기억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걷기 운동만으로 줄어들어야 할 해마가 오히려 커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현재 의학으로는 줄어든 뇌세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걷기만으로 뇌세포가 다시 자라난 겁니다. 더 놀라운 연구가 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기웅 교수팀은 한국 노인 1만 2천 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거의 걷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35% 낮았습니다. 35%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 치매 위험을 3분의 1이나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하나요? 최소 30분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5일, 가능하면 매일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걸어야 하나요? 천천히 걸어도 되나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걸으면서 땀이 살짝 날 정도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등을 펴고 고개를 들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팔을 흔드는 동작이 뇌의 혈액순환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핸드폰 보면서 고개 숙이고 걷지 마세요. 주변 풍경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면서 걸으세요. 이렇게 오감을 사용하면서 걷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은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아파트 복도를 왔다 갔다 하거나 TV 보면서 제자리에서 걷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분을 채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걷기, 저녁 식사 후 30분 걷기, 장 보러 가면서 30분 걷기,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세요. 30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30분이 여러분의 10년, 20년 후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 습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기.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를 해요?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뭘 배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그 생각이 뇌를 늙게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영보 교수팀의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악기 연주를 배우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특별한 학습 없이 평소대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5, 6개월 후 뇌 영상 검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은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활동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확실히 향상된 점수를 보였습니다. 반면 세 번째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약간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하지만 계속 사용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발달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가소성이란 뇌가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가소성은 나이가 들어도 유지됩니다. 70세, 8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90세 노인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20대처럼 빠르게 배우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배워야 하나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새롭고 도전적이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컴퓨터 활용, 외국어,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사진 촬영.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세요. 특히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악기 연주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우쿨렐레 등 어떤 악기든 좋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손가락을 움직이고 악보를 읽고 소리를 듣고 리듬을 맞추는 등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악기를 배운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64% 감소했습니다. 둘째, 외국어 학습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떤 언어든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암기하고 문법을 이해하고 발음을 연습하는 과정이 뇌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은 2개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1개 국어만 사용하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이 평균 4.5년 늦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디지털 기기 활용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세요. 유튜브 보기, 카카오톡 하기, 사진 편집하기, 이메일 보내기 등 처음에는 어렵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이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넷째, 손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를 가지세요. 뜨개질, 자수, 그림 그리기, 서예, 도예, 목공예 등 손끝을 섬세하게 사용하는 활동은 뇌의 운동 영역을 자극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의과대학 연구팀은 손작업 취미를 가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40%더 높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완벽하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서투르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고치는 과정이 뇌를 더욱 발달시킵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작은 도전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습관,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기.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요?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연구팀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인이 800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즉 친구나 가족과 거의 만나지 않고 대화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은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60%더 높았습니다. 60%입니다. 이건 흡연이나 운동 부족보다도 더 높은 위험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뇌의 매우 복잡한 작업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생각하고 표현하고 상대의 표정과 감정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수많은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언어 영역, 기억 영역, 감정 영역, 사회적 인지 영역 등 대화는 뇌의 종합적인 운동인 셈입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이지영 교수팀도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 노인을 500명을 5년간 관찰했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 친구나 이웃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만나지 않는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절반으로 느렸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만나는 사람의 수보다 만남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주쳐서 인사만 하는 것보다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친구가 별로 없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만들면 됩니다. 복지관, 경로당, 동호회, 종교 모임, 봉사활동 등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은 10분간의 대화만으로도 즉각적인 인지 기능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단 10분입니다. 가족과의 식사 시간에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세요. 이웃을 만나면 날씨 이야기라도 나누세요. 친구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특히 효과적인 사회활동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서 모임이나 토론 모임에 참여하세요.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것은 뇌에 매우 좋은 자극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과정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봉사활동을 하세요. 노인 복지관에서 점심 배식을 돕거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공원 청소를 하는 등 어떤 봉사든 좋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44%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사는 타인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뇌도 지키는 일입니다. 셋째,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등산 모임, 탁구 모임, 노래 교실, 춤 교실, 사진 동호회 등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대화도 자연스럽고 즐겁습니다. 넷째, 손주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세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는 것. 이런 활동들이 모두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손주를 자주 돌보는 조부모가 그렇지 않은 조부모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손주를 돌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SNS나 메신저를 활용하세요.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은 디지털 소통도 대면 소통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의 문제입니다.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전화하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줍니다. 네 번째 습관, 하루 7시간 이상 질 좋은 수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던데요? 새벽에 자꾸 깨서 잠을 못 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 매튜 워커 교수의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커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면 과학자입니다. 그의 연구팀은 수면과 치매의 관계를 20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독소를 축적시킵니다. 우리 뇌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쓰레기가 쌓입니다. 이 쓰레기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이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뇌 전체를 씻어내면서 쓰레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오직 깊은 수면 중에만 일어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쓰레기가 계속 쌓입니다. 몇 년, 몇십 년 동안 쌓인 쓰레기는 결국 뇌세포를 파괴하고 치매를 일으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은 50대와 60대 성인 8,000명을 2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30% 높았습니다. 특히 50대부터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70대의 치매가 올 위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는 5시간만 자도 괜찮은데요. 잠이 안 와서 못 자는 건데 어떡해요? 여러분, 괜찮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괜찮은 것은 다릅니다. 뇌는 조용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증상이 없어도 10년, 20년 후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면 개선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면 이 시계가 정확히 작동해서 잠이 잘 옵니다. 둘째, 낮잠을 너무 많이 자지 마세요. 낮잠은 20,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침실 환경을 개선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작은 불빛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실내 온도는 18, 20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넷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등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8시간이 걸립니다. 저녁에 마시면 한밤중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잠들기 2시간, 3시간 전에는 과식하지 마세요.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가벼운 간식 정도는 괜찮지만 과식은 피하세요. 여섯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끄세요. TV, 스마트폰, 태블릿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일곱째,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으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거나 식사를 하지 마세요. 뇌가 침대 수면으로 인식해야 잠이 빨리 옵니다. 여덟째,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오전에 30분 이상 햇빛을 받으면 생체 시계가 재설정됩니다.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져서 잠이 잘 옵니다. 아홉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만 자기 직전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으니 피하세요. 저녁 운동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걱정과 불안이 수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잠들기 전에 명상이나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5분만 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하죠? 침대에 누워서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억지로 자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서 더 잠이 안 옵니다. 일어나서 조명을 어둡게 하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세요. 졸음이 올 때 다시 침대에 들어가세요. 만약 불면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수면장애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잠은 뇌를 지키는 필수 활동입니다. 오늘 밤부터 7시간 이상 숙면하세요. 그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뇌를 만듭니다. 미국 러시대학교 의료센터에서 개발한 마인드 다이어트를 아십니까? 이 식단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923명의 노인을 평균 4.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마인드 다이어트를 엄격하게 따른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53% 감소했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음식만 바꿨는데 치매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심지어 완벽하게 따르지 못하고 적당히 따른 사람도 35%나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인드 다이어트는 무엇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10가지 뇌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5가지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먼저 뇌에 좋은 10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상추, 깻잎, 쑥갓 등 하루 한 접시 이상 드세요. 녹색 채소에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 등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매일 녹색 채소를 먹는 사람이 거의 먹지 않는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11년이나 느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다른 채소들. 당근, 브로콜리, 피망, 가지, 호박 등 하루에 최소 1가지 이상 드세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으면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땅콩, 잣 등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호두는 뇌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정말로 뇌에 좋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폴리페놀 등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UCLA 연구팀은
매일 호두를 먹는 사람이 기억력과 집중력 테스트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넷째,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 일주일에 2회 이상 드세요.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브레인베리라고 불릴 만큼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신시내티 대학 연구팀은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12주 동안 매일 블루베리 주스를 마시게 했더니 기억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섯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정어리, 꽁치 등 등푸른 생선.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드세요. 생선에는 DHA와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DHA가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 연구팀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이 거의 먹지 않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5%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섯째, 콩류. 강낭콩,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 일주일에 3회 이상 드세요. 콩에는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유해 물질을 낮춰서 뇌를 보호합니다. 일곱째, 통곡물. 현미, 보리, 귀리, 통밀, 퀴노아 등 하루 3회 이상 드세요. 정제된 흰 쌀, 흰 밀가루 대신 통곡물을 드세요.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여덟째, 올리브 오일. 요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름을 올리브 오일로 바꾸세요.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 염증을 줄여줍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프레디메드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에 올리브 오일을 추가한 그룹이 일반 식단 그룹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좋았습니다. 아홉째, 가금류. 닭고기, 오리고기 등 일주일에 2회 이상 드세요. 가금류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을 제공합니다. 열째, 와인. 하루 한 잔 정도의 레드 와인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분이라면 굳이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도주스로 대체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일주일에 4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하세요. 둘째, 버터와 마가린. 하루 1큰술 이하로 제한하세요.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유로 대체하세요. 셋째, 치즈.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포화 지방이 많아서 뇌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넷째, 패스트푸드와 튀긴 음식. 햄버거, 피자, 치킨, 튀김 등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트랜스 지방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다섯째, 과자와 단 음식. 케이크, 쿠키, 사탕, 아이스크림 등 일주일에 5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과도한 설탕은 뇌 염증을 일으키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여러분, 이 식단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오늘은 흰 쌀 대신 현미를 섞어 드세요. 내일은 간식으로 과자 대신 호두 한 줌을 드세요. 모레는 저녁에 고등어 한 토막을 드세요.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음식은 약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10년 후 여러분의 뇌를 결정합니다. 여섯째 습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하기. 건강검진 결과가 조금 높게 나왔지만 약은 먹기 싫어요.
증상도 없는데 굳이 약을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어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이 손상되면 치매로 이어집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의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0세부터 64세까지 중년기에 고혈압이 있던 사람은 정상 혈압을 유지한 사람보다 70대의 치매 발병 위험이 60%더 높았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치매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환자도 치매 위험이 50%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작은 혈관들이 막힙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기름때가 쌓여서 혈액 흐름이 나빠집니다. 결국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은 한국인 5만 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하나라도 있으면 치매 위험이 1.5배 증가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치매 위험이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혈압 관리 방법.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이하입니다. 수축기 140 이상, 이완기 90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집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방법. 첫째,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하루 5기하로 제한하세요. 국물 요리를 적게 먹고 김치와 젓갈 섭취를 줄이세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도 피하세요. 둘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등.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춥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압이 50 정도 낮아집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 요가, 복식, 호흡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의사가 처방한 혈압약은 꾸준히 드세요. 증상이 없어도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혈당 관리 방법. 공복 혈당 100 이하가 정상입니다. 126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100-125 사이는 당뇨 전 단계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방법. 첫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흰쌀, 흰빵, 흰 밀가루 음식 대신 통곡물을 드세요. 둘째, 단 음식과 음료를 피하세요. 설탕, 꿀, 과자,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 셋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채소, 해조류, 콩류 등.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고기나 생선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식후에 가볍게 걷기를 하세요. 15-20분만 걸어도 혈당이 많이 낮아집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방법.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가 정상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130 이하가 좋습니다.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60 이상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 첫째, 포화지방을 줄이세요. 붉은 고기, 버터, 치즈, 라면, 과자 등을 줄이세요. 둘째, 불포화지방을 늘리세요.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등. 셋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통곡물, 채소, 과일, 콩류 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넷째, 트랜스 지방을 완전히 피하세요. 마가린, 쇼트닝, 튀김, 도넛 등. 다섯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유산소 운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정기 검진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세요. 수치가 높게 나오면 즉시 관리를 시작하세요.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약을 드세요. 약은 부담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지금 먹는 약 한 알이 10년 후 여러분의 뇌를 지켜줍니다. 7번째 습관, 금연하고 과음하지 않기. 마지막 습관입니다. 담배와 술. 이 두 가지는 뇌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먼저 담배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식 발표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5% 높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프랑스 파리 제일대학 연구팀은 5,000명의 중년 남성을 2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2갑 이상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치매 위험이 무려 2.1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배 연기에는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최소 70가지는 발암물질입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전을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 뇌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죽어갑니다. 또한 니코틴은 뇌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제 와서 끊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30년, 40년 피웠는데 이제 끊어서 뭐 하나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끊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입니다. 60대에 금연한 사람도 계속 흡연한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14% 낮았습니다. 심지어 70대에 금연해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몸은 즉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금연 20분 후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금연 12시간 후 혈액 속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화됩니다. 금연 2주, 3개월 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폐 기능이 향상됩니다. 금연 1년 후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금연 5년 후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담배를 끊으세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듣고 난 후 담배를 버리세요. 혼자 끊기 어려우면 금연 클리닉을 찾아가세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금연 상담과 약을 제공합니다. 금연 패치, 금연 껌, 금연 약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은 오래된 미신입니다. 2018년 영국 란셋 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가 이 미신을 깨버렸습니다. 195개국 2,8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건강에 안전한 음주량은 제로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는 겁니다. 특히 뇌 건강에 관해서는 더욱 명확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성인 25,000명의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소주 3병 이상 마시는 사람은 비음주자보다 뇌 부피가 평균 0.8% 작았습니다. 특히 해마와 전두엽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서울대병원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소주 2잔 이상을 20년간 마신 사람은 비음주자보다 치매 위험이 40% 높았습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뇌세포를 죽입니다. 또한 알코올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뇌가 위축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럼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이나 문화적 이유로 어렵다면 최소한 절제하세요. 남성은 하루 소주 2잔 이하, 여성은 하루 소주 1잔 이하, 일주일에 3일 이상은 금주하세요.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복음은 적은 양을 자주 마시는 것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은 한 번에 소주 5잔 이상 마시는 복음을 월 1회 이상 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62%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술 끊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알코올 의존증은 질병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알코올 상담센터를 찾아가세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와 술, 이 두 가지만 끊어도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피우고 있는 담배 한 갭이, 지금 마시고 있는 술 한 잔이 10년 후 여러분의 기억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끊으세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치매를 예방하는 7가지 뇌 건강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기. 셋째,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기. 넷째, 하루 7시간 이상 질 좋은 수면. 다섯째, 뇌에 좋은 음식 먹기. 여섯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하기. 일곱째, 금연하고 과음하지 않기. 이 7가지 습관은 세계 최고 의학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하고 임상 실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한 방법들입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만 끄덕이다가 끝입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10%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듣고 난 후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7가지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오늘은 3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에는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하나 시작하세요. 한 달 후에는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6개월 후에는 7가지 습관이 모두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2년 후, 5년 후 여러분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30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7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가족의 얼굴을 기억하고 손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